네, 반갑습니다. 7월 8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거의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공포감에 조금 물드는 모습입니다. 설마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게 되면서, 자, 아침에 하락 출발, 그 다음에 마감까지 쭉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장 막판에 살짝 반등하려는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파란색 공포에 물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등의 어떤 가능성 같은 경우는 장중에 너무 밀렸기 때문에 막판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짝 들어오는 그런 반발 매수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짧았고요.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굵직한 게 있죠. 트럼프가 드디어 관세 서한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자, 어제 새벽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똑같이 25%의 상호관세 부과하겠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사할 만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요,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 선언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증시 빠질 건데 거기다가 그냥 더해버리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미국이 지금 12시 딱 서한을 발송을 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폭락세, 급락, 그 다음에 버티다가 또 급락 이렇게 나오는 모습인데, 쓰리 콤보였죠. 계속 불안감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가 관세 서한 발송하면서 폭락, 그 다음에 트럼프 머스크 창당 폭락. 야, 이거는 트럼프가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을 가만두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이 내용 조금 이따 알아보고요. 자, 국내 증시도 많이 흔들리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8월 1일로 이 관세의 시점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른 건 뭐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 트럼프 무역 서한 발송에 관세 압박 하락했다. 자, 한국 투자 ETF와 일본 도요타 전체적으로 급락했고요. 한국 시장 자체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 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환율이 또 올라갈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보냈고, 이를 사회관계망 트루스 소셜에 공개하면서 오는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여기서 볼만한 부분은 뭐냐? 한국도 일단은 첫 번째 국가에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8월 1일로 연기가 되었다. 이제 7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한 3주 정도, 한 3, 4주 정도 기간이 더 생긴 거예요. 기간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랑 협상해. 그게 아니면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30%가 넘었던 우리 한국 증시는 25%로 이제 그 관세율이 좀 떨어지면서 뭔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일본처럼 가가지고 그냥 막 대규모 뭘 하겠다 뭐 이렇게 했었던, 협상을 아주 그냥 우리보다 더 찰지게 했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 똑같은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자, 25%라는 것도 물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5%가 되면 안 되겠죠. 협상을 통해서 10% 이내로 좀 떨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예 그냥 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되려면 상당히 돈을 많이 줘야 되는 모습이지만 그런 내용으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리를 챙기려면 일단 상호관세는 10% 아래쪽으로 좀 떨궈서 뭐 5%라든지 아니면 뭐 8% 뭐 최대 10%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줄 것도 필요하겠죠. 이들 국가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을 낮출 것을 압박했다. 우리나라한테 요구했었던 이 트럼프의 요구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뭐 자동차 쪽도 그렇고, 근데 미국 자동차 그냥 개방해줘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쩌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상호관세나 이런 쪽에서 이 부가세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어차피 미국산 자동차 관세 빵
빵 퍼센트, 0% 없어요. 관세 없는데 부가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때문에 드러나는 부분들이 관세율로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이라서 그것만 어떻게 잘 해결이 되면은 자동차 쪽은 뭐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만족스러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인데 이 만료 일자가 다가와 버렸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기했다. 자, 요거는 이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자, 8월 1일로 연기를 한 번 더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연기가 된다. 이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시점에 협상이 뭐 거의 끝물이다라고 한다면 며칠 정도 더 연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공식적인 연기는 아마 없을 것 같다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인 iShares, MSCI 코리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3.6%나 하락을 했고요. 국내 증시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야, 이게 지금 국내 증시가 만기를 맞이해서 지켜줄 것이냐 때려버릴 것이냐인데 약간 애매해졌어요. 그죠? 네, 하방으로 잡게 된다라면은 3,000포인트가 이탈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3,000포인트가 이탈이 되게 되면은 데드크로스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 지금 나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영향력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또 흔들리는 모습으로 갈 수 있겠다 판단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토요타, 혼다 이런 자동차 주식은 각각 4에서 3%씩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론 머스크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보자고요. 아하. 자, 그다음에 이 트럼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세 부과는 이제 관세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무역 장벽을 없애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고요. 한국에 8월 1일부터 25% 이게 새벽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네, 상호관세 부과한다. 사실상 협상을 연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50% 관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으로 깎아줬네요. 실제적으로 보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46%였는데 우리보다 좀 덜 깎아줬군요. 그래서 더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긴 하네요. 자,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의 상호관세율을 25%로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뭐 겨우 25%래요. 이제 많이 지들이 봐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4월 2일 날 관세를 부과하겠다 발표한 상호관세 25%가 왔다. 그러니까 초기에 발표했었던 이 50%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난 4월 2일 날 25%로 깎였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기본관세 10% 이것만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25%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트럼프 서명이 이렇게 됐어요. 한국 그 서한이 공개가 된 내용이네요. 네. 코리아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을 당신에게 보여내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다. 어쩌고저쩌고. 네. 미국이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상당한 무역 적자가 있는데도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지만, 너희들하고 계속 거래를 해줄게.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있던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준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어떤 관세 장벽이 있었을까? 이 부분들은 뭐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 인허가를 내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가 될 것이다. 만약에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역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3국을 경유한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과거에도 뭐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은 그 나라의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인데 다른 나라 그 물건에다가 같이 덤태기로 실어가지고 미국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더 강력한 그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협상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일단 사실상 협상을 연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없애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낸 상황이라서 우리도 또 눈치를 보겠죠. 자,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반발하면 같이 반발하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글쎄요, 이 나라고 저 나라고 간에 전체적으로 다 쉽지는 않겠지만 요거가 그렇게 쉬운 결정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일단은 3, 4주 정도의 연장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머스크 이야기가 한번 가봐야 되겠죠. 일론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아메리카당, 나 진짜. 자, 테슬라 주가는 7% 급락했다. 일론 머스크가 정치 활동하지 마라라는 건데, 이거를 또 왜 아메리카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냐고. 그래서 이거 참, 애매하네요.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 붙어 있었던 이유는 나도 한번 대통령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야망이 끌어올랐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쟤도 나도 똑같은 또라이인데 왜 쟤만 대통령 해먹냐?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테슬라 옆에 트럼프 옆에 붙어 있다가 빠져나왔었죠. 뭔가 좀 잘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테슬라 쪽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테슬라 경영력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한번 급등했었죠. 그랬는데 바로 그냥 말을 또 바꿔버립니다. 물론 감세안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트럼프를 또 공격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막 그냥 싸움박질을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정당을 새로 창당하겠다. 하필이면 이런 날 이렇게 악재를 더 크게 터뜨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벌였고, 다음 날에는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신당 창당 선언을 두고서 터무니없는 소리하고 있구나. 완전히 얘는 탈선해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뭐 이런 주식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통으로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더 이상 더 깊이 관여를 하고 워싱턴 정계에 맞서려고 하는 것은 테슬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테슬라 투자자와 주주들이 그에게 원하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지금 정책의 수장은 트럼프고 시장의 전체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기업의 CEO라고 볼 수 있죠. 그냥 기업의 CEO예요. 그냥 정치 뽕맛을 약간 봤지만, 기업의 CEO인데 정부에게 이제 정통으로 맞서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머스크의 핵심 지지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지지하겠지만,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머스크가 계속 정치적인 길로 향하는 데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이거는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주가가 더 많이 빠질 것이다 라고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 대통령의 후보로 나서가지고 뭐 어떻게 근데 아메리카당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민주당으로 붙어줘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아니 뭐 일론 머스크를 받아줄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 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물론 이제 뜻한 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 한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손절 매도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명분이 이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계기사 삼성전자 이재용이 네, 그 반기를 들고 네, 대통령 정당 하나 창당을 시켜가지고 내가 정치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바꿔버리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질까요? 자, 우리 현재 정부와 함께 움직이면 모르겠지만 현재 정부와 정통으로 정면으로 반발하는 그런 모습의 이런 내용들은 기업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쉽지 않다. 네. 한국부터 때렸다가 아니라 일찌감치 나온 게 더 나아요. 네, 뭐 내일 발송되나 오늘 발송되나 뭐 크게 다를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한국부터 때렸다는 뉴스 나오지만 한국부터 때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때린 거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표를 공을 던져놨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실질적으로 아직 협상이 안 된 나라들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죠. 그냥 영국하고 베트남 이 두 국가만 협상이 됐기 때문에 영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뭐 EU도 있고요. 네, 일본도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 약간 애매한 부분입니다. 머스크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 이런 뉴스들. 자, 일단은 네,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참,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 2분기 성적표에 대한 내용 잠깐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삼성전자 2분기 성적표 기대 이하다 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고요. 3분기 반등 희망을 보인다. 자, 지금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다였는데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전년 대비 반토막 컨센서스를 믿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7월 달에 갤럭시 언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빅테크 HBM 공급 호재가 있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 AMD 그리고 그 외에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 쪽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거지만, 네. 자, 사업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고 가전산업 역시 트럼프 관세와 시장 과열 경쟁으로 실적이 나빠진 상황이긴 하다. 근데 7월에는 갤럭시 폴드 7? 네, 플립 7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HBM 공급도 시작될 것이다. 자, 요런 게 나오는 건데 이 엔비디아 품질 인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인데 엔비디아가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요처라고 하지만 하이닉스가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별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다른 쪽이요. 네, AMD라든지 또는 그 다른 빅테크 기업 쪽에서 이제 뭔가 공급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이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보여지죠. 네. 자, 2분기 전망은 매출 74조 원에 영업이익 4조 6천억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감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는지 여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년 동기보다 일단 줄어드는 것은 좀 그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전년 동기 대비 이 증가율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2분기가 이제 완전히 최저의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실적의 포지션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은 뭐 희망적인 부분도 좀 찾아야 되겠죠. 네, HBM 12단을 미국 빅테크 AMD와 브로드컴에 공급하면서 물꼬를 텄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직접 접촉한 사실이 전해졌지만 요거는 사실 믿을 만한 거 안 돼요. 엔비디아한테 휘둘릴 필요는 없죠. 뭐 굳이 안 팔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코딱지만큼 팔면서 그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만 일단은 엔비디아와 붙어서 잘 되면 돼요. 네,
하이닉스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되고, 삼성은 다른 빅테크를 통해서 장악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와 네, 삼성이 전체 AI 칩을 전부 다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그런 부분들로 나오게 되면 되는 거고, 마이크론은 네, 하이닉스 엔비디아에 붙어 있다가 이제 하이닉스한테 눌리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아주 네, 아주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HBM4의 전쟁이 이제 하반기에 시작이 되는데, 이 HBM4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이 쪽은 이미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에서. 그 다음에 양산체제 들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HBM4가 이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돼야 되겠죠. 네.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HBM4는 네, 삼성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따로, TSMC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TSMC에서 만들어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에 지지점 역할을 또 해줄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는 삼성이 내려가면서 분위기를 좀 다운시켰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지수를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붙잡고 늘어져서 매수로 집어넣어 주게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런 거 없다 그러면은 오늘 삼성이고 뭐 그냥 다른 종목이고 간에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누르고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3,000포인트를 일단 깨지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3,000포인트 깨지면서 주가 하락을 일단은 좀 만들고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상승 반전으로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마무리됐기 때문에 부담 요소는 큽니다. 그리고 특히나 테슬라가 하락을 하게 되면 2차전지가 아주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쪽 반등이 약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저점인가 반등인가 그 얘기들 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네, 다시 또 애매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다 판단되네요. 그 내용들까지 같이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약간 네,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그래도 화이팅 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자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